잔금 치르고 나서 본인이 살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될까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자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려고 잔금 날짜를 길게 치르기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흐트러지는 그러한 시장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같은 경우는 미리부터 제한해야 됐다는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뉴스들을 보면 금감원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목표를 넘긴 은행들의 대출을 줄이면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는데요.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만큼 선량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요. 일부 보면 진작에 대출 금지를 해야 됐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한은행 또한 우리은행도 조건부 대출 같은 경우를 금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신규 대출이 금지되는 것은 분명히 전세를 얻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겪겠지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금지되는 그러한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것일까요? 갭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요, 매도자한테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요, 잔금 날짜를 되게 길게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분들의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동시에 치르는 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보통 일선에서도요, 이렇게 미리 매수자가 매수를 한 상태에서 잔금을 길게 치른 상태에서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게 일선에서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게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집주인이 누군가요? 당연히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매도자일 거예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계약 당시에는 매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금일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또 바꿔가지고 매수자 걸로 또 바꿔야 되는데요.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한 챙겨야 될 것도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는 언제 지위가 보존되나요? 기본적으로 전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길서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10일날 잔금을 치렀으면 10일 잔금 치른 그날이 아니라 10일에서 10일을 넘어가는 00시부터 세입자의 순위가 보존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매수자 같은 경우는 잔금을 치른 후에 등기를 치면 등기일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의 순위가 매수자보다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약속을 지켜주면 고맙겠지만, 매수자가 약속을 지키면 다행이겠지만, 매수자가 약속을 어기고 매수자가 그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은 전세입자보다도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런 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잔금 치르기 전에 주인은 매도인입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고 난 이후에는 매수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계약서를 2번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계약을 할 때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부동산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한다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대출들 같은 경우는 전부터 미리부터 중단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잔금 치르고 나서 본인이 살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될까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자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려고 잔금 날짜를 길게 치르기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흐트러지는 그러한 시장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같은 경우는 미리부터 제한해야 됐다는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